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영남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대해서 부산대, 경북대를 제외한 5개 대학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경대학입니다. 사실 이 부경대학은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적을 저희가 이렇게 추정해 보면 사실 전남대학이나 충남대학보다도 동일학과 기준으로 보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산대학이나 경북대학 다음에 좋은 국립대학은 사실 부경대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부산에서 왔지만 부산에서는 이 부산대학 때문에 부경대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역할만큼의 어떤 취급을 잘 못 받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전형방법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관심이 있어서 대학별로 전형 요소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거의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의 유일한 대학이 부경대학입니다.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딱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이 지역 혁신 인재가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어요. 올해는 이게 교과 전형으로 넘어오면서 수능 체제가 생긴 거. 이거 빼고는 모집 단위도 심지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고 전형의 변화는 거의 없다. 부경대는 보시면 특징이 뭐냐?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가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다. 부산대학만 있고 부경대학은 수능 체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한테 특별한 어떤 전형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이기 되면 담임선생님께 꼭 말씀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냐면 혹시나 이런 지원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도 유의하시라고 제가 모집 요강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경대학의 학생부 종합으로 나눔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 자격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대학에 보시면 이렇게 정원 내 전형으로도 뽑고 또 어떤 전형이 있냐 부경대학도 그래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미래 인재 전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와 달리 수급자만 지원을 해요. 좀 다르죠. 다시 보시면 나눔인재 전형은 요 수급자 외에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오도 이런 학생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동일한 뭐 수급자 학생이라면 여기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인재 전형을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경쟁률이 중요하답니다. 학과에 따라서 끝까지 경쟁률을 잘 지켜보시면 어떤 학과는 상당히 경쟁이 낮을 수 있습니다. 꼭 뭐 앞에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앞에가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제한되고 또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생이 쏠리면 경쟁률이 금방 높아져 버리고요. 또 특정 학과는 아예 학생이 지원을 안 하면 마지막 날까지 한 명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디가 유리하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모집 인원이 작은 이런 특별한 전형에 해당하는 것, 이런 전형은 정말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전형에 해당하면 절대로 원서를 빨리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맨 마지막 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적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무조건 나는 이 학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학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니면 이 학과, 이거 아니면 이게 보통 동일한 전형이라도 두세 개 학과 정도는 내가 이 학과를 지원하고 싶지만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작년에 경쟁률이 5대1인데 올해는 마감하기도 전에 벌써 10대1이 넘어간다. 그거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두 번째로 쓰고 싶은 이런 학과들을 미리 좀 담임선생님 상담이나 본인이 좀 챙겨 두셔야 돼요. 1지망 희망하는 학과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 이 정도, 적어도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챙겨 두셨다가 경쟁률을 잘 살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다. 하나의 지원 자격으로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동일 대학이라도 내 지원 자격이 여기 전형도 되고 또 다른 전형도 될 수 있다. 좀 헷갈린다. 그러면 2개 전형을 모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써버려도 됩니다.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쓸 수도 있는 그런 꼭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부경대 교과 성적 보면요, 교과 성적 1위나
또 올해 교과 전형으로 바뀐 지역 혁신 인재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이 수능 최저가 선생님이 서두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 개 3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할만해요. 하지만 영어 빼고 나머지 또 3이 나와야 되는 상대평가 과목의 3등급은 진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전형은 뭡니까? 두 개 합 7이면 영어 3에 나머지 과목 하나 4만 하면 돼요. 자연계도 하나 3하면 영어 3이면 다른 거 5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부경대를 목표로 한 학생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이 수능 최저가 작년보다 내려갔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게 3개 합 10이었어요. 작년 어려워요. 왜 어렵겠어요? 2합 7이면 3, 4가 돼야 되는데 3합 11이 되려면 10이 되려면 3이 한 개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년 진짜 어려웠다니까요. 3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어 3 말고 또 다른 3이 하나 더 있어야 3합 10 또는 3합 11을 자연계로 맞춰야 된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이게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결국 뭐냐? 부경대 교과 성적 1 이쪽으로 지원한 학생은 작년 성적보다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감이 있어야 돼요. 수능 최저가 많이 낮아진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교과 성적 1로 지원할 학생들은 성적이 작년보다 좀 더 좋아야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과 성적 2는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영어는 영어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요. 인문 사회는 무조건 영어 3 필수에 2합 7, 또 자연계는 요거 영어 하나 내려줬네요. 영어 작년 3이었는데 자연이니까 영어 4하고 나머지 2개 합 8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건 인문 사회가 쉽지 않아요. 왜? 영어 빼고 나머지 한 개 3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결코 쉽지 않다. 그죠? 요건 상당히 어렵다. 근데 이 전형은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형은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우리가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이죠? 학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쓰느냐? 나름 수능에 좀 강점이 있고 수능을 좀 잘 칠 것 같은 이런 학생들이 혹시나 해서 써보는 거야. 여기 부경대 지원했다가 수능이 잘 나오는 학생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시로 가는 겁니다. 정시 모집에 더 좋은 대학, 그죠? 부경대 지원한 학과보다 더 좋은 학과 또는 부산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능이 강점이 있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보험성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적도 이 교과 성적 2가 약간 낮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보여드리겠지만, 자, 교과 성적 우수자 1. 이건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보실 때 보통은 80% 선을 보고 지원하시면 작년에는 돼요, 당연히. 근데 올해는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80% 보시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평균이나 50% 중앙값으로 이렇게 보고 지원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과 성적 우수 1과 그 다음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 2. 2가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성적이 더 낮아야 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불상사고 사학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앞에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앞에 사과 보입니까? 8명 모집에 72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9대 1이에요. 그러면 평균 3.2 정도,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해서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교과 성적 우수자 2 같은 이런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적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내면 성적이 수능 최저 높아도 성적도 따라서 더 올라가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에 고르자면 이 성적 1과 경쟁률이 비슷한 이런 학과들을 골라서 2를 쓰시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네, 경쟁률에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차이가 나죠. 경쟁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면 성적도 분명히 변한다. 어쨌든 결과는 홈페이지에 있다. 교과 성적 우수자 2는 작년 성적 80% 보고 써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경쟁률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요 밑에 있는 국어 국문과 또는 법학과 이런 걸 쓰고 싶다. 그럼 요 성적은 작년에 경쟁률이 7.5대 1, 7.75대 1일 때 가능했던 성적이에요. 근데 올해
내가 국문과 쓰려고 했는데 사학과처럼 막 경쟁률 15대 1 넘어버린다. 장래 성적으로 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률을 꼭 챙겨서 함께 성적을 보셔야 한다.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종입니다. 학종은 당연히 이것을 보시면 굉장히 성적이 좀 낮습니다. 상당히 낮을 수 있다. 그죠? 크게 낮지 않은 이유는 얘들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약간 여유가 있다. 중국학교 이런 거 보세요. 80% 컷이 5점대입니다. 5점대. 내신 5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합니다. 그죠? 그 외에도 보면 3등급, 4등급대에서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다. 학종은 분명히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유리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대학을 가서 전공을 이수하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사실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부냐? 학과에 대한 정보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경대학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정시모임 해보면 이게 성적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사실 부경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학과입니다. 부경대에서 가장 오래된 학과가 이 학과이고요. 이 학과 안에 사실 학번에 뭐가 있냐면 어선 해기사 양성하는 해양생산학이 사실 부경대의 본류가 여기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학 전공이 이 학부 안에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될 수 있는 해양경찰학 전공도 요 학부 안에 있어요. 이름을 보시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해양 생산 시스템 관리니까 뭔가 해양에서 뭘 생산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학과가 부경대의 가장 핵심적인 학부라고 볼 수 있는 좋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는 학과들 뭐 그냥 잘 모르는 학과에 있으면 그냥 뭐 이런 학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가셔서 도대체 이 학과에서 뭘 배우는 건지 이런 걸 좀 보고 접근하시면 의외의 좋은 학과를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경대와 함께 이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이죠. 한국해양대입니다. 아주 뭐 해양 쪽으로 수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게 부경대라고 한다면 해양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해양대 입시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일반 전형이 이제 검정고시 시대 때문에 만들었는데 너무 적게 뽑아서 우리 지역 학생 굳이 일반 전형으로 쓸 이유는 없어요. 다음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문제는 다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전부 걸려 있다.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요게 옛날에 영어가 절대평가 되기 전에는요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해사대 제외하고요 부기합 7 정말 어렵습니다. 뭐 수영탐이니까 하나 3, 하나 4가 나와야 될 이런 시절은 진짜 어려웠습니다. 두기합 8이 될 때도 영어가 절대평가 되기 전에는 4등급 두 개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지금은 진짜 할만합니다. 왜? 영어가 70점 받으면 3등급 나오거든요. 그럼 한 5등급 받으면 돼요. 정말 해양대를 지원할 만한 이런 수준의 학생이라면 이걸 맞추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어요. 문과도 두기합 7거든요. 7은 영어 3 나오면 한 개 3을 할 필요가 없어요. 4를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탐구는 평균을 소점 이하를 절사해줘요. 그러니까 2.5가 되면 절사해서 2등급이기 때문에 정말 할만하다. 그죠? 끝까지 수능만 열심히 하면 해양대 지원할 수준의 학생은 충분히 일반계고 자학생이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재 학인제가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은 교과에 비해서 수능 체제가 하나 더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은 두기합 9라니까요. 이건 맞춰야죠. 그죠? 인문인 국제대도 두기합 8입니다. 네, 충분히 맞춰 주셔야 되고요. 지역 인재는 학종인데 1단계를 뭐 학생부로 뽑아요. 교과로. 약간 학종인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또 수능 체제도 있어요. 요건 하지 해양 인재와 지역 인재가 다 학종으로 뽑는데 학종이지만 학종이 아닌 듯한 좀 그런 특이한 전형을 운영하는 게 해양대고요. 부산대와 함께 수능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능 체제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사실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해양대는 올해 엄청 많이 바뀝니다. 왜 바뀌었느냐면 여기 제가 보여드린 요게 해사대라고 해서 상당히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죠? 이제 피복, 제복 입장은 그죠? 좋은 학과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해양대도
사실 약간 문제가 학생 수 감소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요. 학과에 따라서 학생이 좀 선호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좀 알아볼만 하잖아요. 근데 좀 애매한 학과들이 뭐냐, 이 해양 플랜트라는 거예요. 플랜트. 뭔가 뭐 그저 바다에 막 그저 큰 구조물을 짓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회사대 치고는 학과 약간 좀 이렇게 이름이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안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해양 플랜트 학과도 실제로 학과명을 딱 열어보면요. 학과 홈페이지 가서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해양 플랜트 학부 안에 무슨 과정이 있느냐? 기관사를 만드는 기관학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관학과 아니라도 요 학과를 가도 기관학 과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항해학부를 안 가도 여기 뭐 있어요? 항해학 과정이 같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요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플랜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플랜트를 그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그죠? 플랜트에서의 어떤 항해 요원을 양성한 그런 항해학을 합니다. 훨씬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름만 보면 해양 플랜트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죠? 근데 학과에 정말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의외로 선호도가 좀 낮지만 좋은 학과도 많이 있다. 이런 거 보시고. 문제가 됐던 이거예요. 홈페이지 있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 운영학과에 성적을 보시면 교과인데 다른 회사대와 달리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 진짜 다른 좋은 이름을 지었으면 이런 등급이 안 오실 건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학부들을 통합시킵니다. 네, 통합시키게 되면 사실 이 자료를 쓸 수가 없어요. 성적은 있지만 학부들이 다 뭉쳐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의 결과가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해양 플랜트가 원래 4.2였지만 이게 해양 플랜트와 IT가 이게 합쳐지게 되면 3대 초반이 될 수도 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연이공계열은 학과에 따라서 수능체제가 있기 때문에 4등급 대에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그런 성적이 나오고요. 아치해양 일반 같은 경우 학종인데 역시 뭐 수능체제가 존재하는 학종이기 때문에 4등급 대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너무 그죠? 내신이 뭐 엄청 좋아야만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수능체제만 맞출 수 있으면 4등급 대도 얼마든지 합격 가능한 대학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경남 진주에 있죠. 경상대학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면 학종 수능체제 없습니다. 의예과는 있죠 물론. 학종 수능체제 없고요. 역시 교과 전형에만 수능체제가 있습니다. 이 경상대학도 보시면 학과를 상당히 많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학부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대학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도 그렇지만 이런 학과를 이렇게 분리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각 학과에 그죠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과에서 학생들을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 학생을 잘 뽑아서 잘 가르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쪼개게 되면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에 차이가 나게 돼서 학과 입장에서도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작년의 입시 결과는 다 이렇게 학부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대처럼 건축하고 토목은 성적이 분명히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죠? 분명히 뭐 기계나 항공우주 소프트는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그죠? 역시 이 남신소대도 고분자냐 금속 재료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세라믹 느낌을 좋게 보는 학생이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과별로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결과를 판단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상대가 올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좀 낮춰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탐구 두 개를 절사를 안 해서 2.5는 3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탐구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 2.5가 나오면 절사에서 2가 되는 것으로 좀 낮춰졌어요. 낮춰줘야 돼요. 왜냐면 학생 수가 줄면 제가 1차시에 얘기한 것처럼 수능체제 맞추는 학생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수능체제를 약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부산대학도 학종에서 좀 내려주고요. 부경대학도 이렇게 좀 내려주고 하는 겁니다. 경상대학도 탐구를 절사해서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본부대 경영대가 그죠? 요것들은 작년에 10인데 13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주는데 문제가 되는 게 사회대예요. 사회는 작년에 세계합 13이었는데 올해 12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유의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수능에 자신이 있다면 올해 사회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만합니다. 수능 체제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높아지면 무조건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또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요 화학과 생물교육과입니다. 작년은 3합 10인데 소점 이하 절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범대학 마찬가지로 3개합 10이 아니라 3개합 9로 바꾼다는 거예요. 차이가 큽니다. 그죠? 3합 10은 이론적으로 3, 3, 4 3등급 3개 다 안 받아도 돼요. 3합 9는 4가 아니라 3은 어렵다 그러잖아요. 3등급이 3개 다 나와야 돼요. 이론적으로. 상당히 이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는 그 한 등급이라는 게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잘 보셔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반대 계수 그죠? 수능 체제가 안 되는 학생이라면 뭐 동일하게 수능 체제가 내려간 본부대학 경영대 이게 이제 졸업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능이 약간 강한 학생은 사회대라든지 과학이나 생물교육과 이런 걸 전략적으로 잘 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학생부 반영 방법 달라진 건 뭐냐 예체능이에요. 참 작년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체능 계열이 수학을 반영해가지고요. 대부분의 예체능 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내신에서 보통 빼주는 대학이 많습니다.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반영했는데 작년에 이 경상대학에서는 수학을 예체능 계열 학생도 반영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올해는 다행히 수학을 반영 안 합니다. 대신에 사회과학 다 합니다. 사회과학 다 반영, 전 과목을 다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형의 결과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능 체제가 높은데 수학교육과 찬찬히 해볼까요? 수학교육과 23명 모집했어요. 지원자 176명 많이 지원했죠. 네. 그 경쟁률 7.65대 1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수능 체제 미충족자가 무려 130명이에요. 176명 중에 130명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춥니다. 경상대학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높다는 경상대 수준에서 보면 뿐만 아니라 보시면 그 뒤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뭘 제공해요? 충원 최종 예비 순위도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체제 못 맞추는 애가 130명. 그러면 후보 23번까지 들었으니까 합치면 153명이죠. 153인데 모집인은 23을 더하면 176 지원자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 미달이죠. 학생 못 봤어요. 2월 됐을 겁니다. 2월. 이걸 꼼꼼하게 보시면 수학교육과는 작년에 미달났다는 걸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계융합공학부 이런 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129번 정해냈지만 수능 체제 못 맞추는 게 무려 100명이에요. 104명. 그럼 원래 최초 인원 충원하면 이게 몇 명이에요? 126명이에요. 거의 3명 떨어져요. 아마 안 떨어졌을 거예요. 마지막 날 이렇게 2월 되고 빠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적이 거의 4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융합공학. 상당히 좋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꼼꼼히 보시면 생물교육 마찬가지겠죠.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것보다 수능 체제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그죠? 뭐 의예과 이런 거, 의예과도 수능 체제 한번 보세요. 거의 못 맞춥니다. 156명 중에 무려 119명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수능 체제 만천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최종 등록 인원과 예비 순위 합치면 거의 뭐 그죠? 수능 체제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수능 체제 미충족과 굉장히 많다. 경상대 수준도 그 부경대 뭐 부산대와 비교하면 이게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뭐 부산대 이런데 뭐 3합 8 경북대는 3합 8이었잖아요. 이 사범 이런 게 문제예요. 과대도 3합 4 굉장히 높고요. 사범대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3합 9, 3합 10 어떤 경우에도 3이 2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상대학 교과전형 서실 때도 사실은 수능 체제 정말 중요하다. 여기 해드리고 싶고요. 학종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거의 다 뽑습니다. 거의 다 뽑습니다. 거의 다 뽑는데 잘 선택하면 행운이 오는 경우 있어요. 이건 제가 이게 이제 평균으로 쏟했는데요. 잘 선택하면 경쟁자로 지질학과, 지질과학과 선호 안 하겠죠. 경쟁률 2.45대밖에 안 돼요.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3점대 정도만 나와도 매우 위태로운 학과입니다. 왜냐하면 원서 몇 번 써요. 근데 6번까지 쓸 수 있거든요. 6번. 그러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최소한 6대1 정도 나와야 6번 돌면 다 합격하면 이렇게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높이 안 나와도 3점대 정도의 내신은 나와야 됩니다. 그 경쟁률. 그 지지를 안 보세요. 경쟁률이 2.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능 체제 못 맞추는 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데 합격한다니까요. 다른 대학이나 교과 전형 이런 데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려 12명이잖아요. 충원 최종 예비 순위가 12명, 모집은 11명, 합치면 23명이에요. 지원자 27명. 요 숫자만 보다 떨어진 학생은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그죠? 사실은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경쟁률은 정말 중요하다. 그죠? 이 2점대도 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15대 1짜리 물론 간호학과는 그렇겠죠. 뭐 18대 1 이런 거 의학과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경쟁률 정말 낮은 학과도 많이 존재한다. 그죠? 경쟁률 잘 보고 쓰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지역 대학에서는. 자, 여기서 나왔죠. 경쟁률. 학종 경쟁률을 쏙 한번 때려보면요. 평균 보시면 2점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쟁률에 따라서 학생부 성적, 평균 성적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창원대입니다. 창원대 있죠, 당연히. 여기도 뭐 경상대하고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학종은 다 수능 체제가 없고요. 교과 전형만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교과 지역 인재가 그냥 학업 성적 우수자에 비해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경우가. 하지만 모집 인원이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업 성적 우수자에 비해서 적잖아요. 520명, 278. 학과별로 보면 차이가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경쟁률을 유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몇 명 뽑았고 경쟁률이 몇 대 몇일 때 결과가 이랬다. 뭐 올해는 몇 명 뽑고 경쟁률이 어떻게 변할 거다.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경쟁률을. 물론 마지막 시간까지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마지막 날까지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작년과 큰 변수가 없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역시 모집 단위가 많이 바뀝니다. 학부를 역시 분할해서 학과 체제로 가는 게 올해의 트렌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학부를 다시 좀 쪼개서 학과 단위로 해서 분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체제 있습니다. 지역 인재 하고 있는데요. 차이가 있어요. 이 지역 인재는 수능 체제가 위에보다 어떻습니까? 낫습니다. 임원 자인이 보통 2개 합 8인데 뭐 하면 돼요? 1개 4만 하면 됩니다. 1개 4. 그러니까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하는 재학생 지역 학생 입장에서 보면 수능 체제가 엄청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수능 체제가 낮아서 유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수능이 좀 강한 학생은 낮아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그죠? 그건 자기 유불리를 충분히 잘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능 체제가 낮아지게 되면 성적은 무조건 오른다는 거. 이걸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수능 체제가 낮으면 성적 올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요 세무학과, 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창원대 굉장히 선호되는 학과인데 2개 하면 6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영어 빼고 3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 쉽지 않다라고 그러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도 수능 체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합 6 맞추려고 하면 요거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강한 학생은 요 3개 학과를 눈여겨서 잘 보시면 돼요. 오히려 유아교육과처럼 2합 7이 되면 이거 할만하다고 했잖아요. 영어 하나 3 나오고 한 개 4를 받으면 되니까 이건 오히려 좀 할만한 겁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3 2개 꼭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여기 약간 어려운 게 이제 탐구를 2개 평균해야 됩니다. 탐구 2개 평균해야 되기 때문에 2합 6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비권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인데 경상대하고 부산대 해양대는 좀 달랐죠. 해양대는 반영하는 과목이 다른데 18과목 하는데 창원대학은 전 과목 반영 안 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인문은 국영수 사회 중에 각 학년 각 교과목에 4과목씩 이렇게 합니다. 4과목하고 2, 3학년에서 4개씩 해서 전부 8개, 2개씩 해서 8개죠. 총 12과목 하면 돼요. 잘한 거. 그러니까 창원대에서 나오는 성적을 경상대학이나 부경대, 부산대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한 것만 골라서 뽑으니까 동일한 학생이라도 내가 부산대에서 산출한 내신과 부경대에서 산출한 내신과 창원대에서 산출한 이런 점수, 경상대 기준으로 돌린 그런 등급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반영하면 성적이 당연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나옵니다. 당연히. 반영하는 과목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 보시면 3점 이런 거고요. 여기는 거의 미달 별로 없습니다. 창원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거의 미달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출신한 거 아까 잘 봐야 되는 특교나 유교나 세무교육과
이런데 뭐 한번 잘 보시고요. 성적이 그래도 뭐 여전히 높긴 합니다. 높고요. 밑에 이제 뭐 기계, 전기, 전자, 제어 뭐 이런 거 창원대에서 상당히 유명한 학과인데 이게 뭐냐? 그냥 교과 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 인정에서 뺐네요. 그래서 경쟁률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학종에 이거는 글로벌 창인제 전형이 일반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성적을 이제 공개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안 본 데도 많고 몇 명 안 되면 한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 교과 전형과 이 전형을 비교해 보시면 성적 차이는 진짜 많이 납니다. 옆에 있는 그거 앞에 보실 때 학업 성적과 옆에 있는 지역 인재 보세요.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경쟁률 정말 중요해요. 특히 국제관계학과 제가 보는데 학업 성적 우수자는 경쟁률 5대1 있잖아요. 근데 지역 인재를 가보면 경쟁률이 11대1로 2배나 많아져요. 그럼 지역 인재를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손해예요, 쓰시면. 작년에는 더 손해입니다. 올해는 또 수능 최저도 내려갔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꼭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특수교육과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비슷하니까 큰 차이 안 나는데 어떤 대부분의 지역 인재 전형이 원칙적으로 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수학과 이런 거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경쟁률 차이가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뭐 특별한 이런 학과에 따라서는 꼭 유리한 건 아니고 교과에 비해서는 다음에 있는 이 학종이 훨씬 여유가 많습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 훨씬 더 교과 변경된 걸 보시면 여유가 많고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도 굉장히 남아요. 학종의 경쟁률이 뭐 3대 1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도 학과에 따라 3점 몇 대. 이건 진짜 낮은 거죠. 전기전자 이런 거 3.2.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실제로. 경쟁률 치고는 엄청 낮습니다. 물론 다 등록하고 뭐 미달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기. 말씀 나온 김에 솔직히 뭐 제가 남학생이라면 특별히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하는 진로 진학 학과가 정확하지 않다면 전기 적극 추천하는 학과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학생들 뭐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좀 무슨 과 갈까요? 뭐 딱히 정해진 거 없다면 학생은 전기를 많이 추천해요. 전기 관련 학과는 전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자기가 이렇게 취업에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전기를 많이 추천해요. 컴공 위에 있는데 큰 공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서울대도 그렇지만 최근 이제 주요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대에서 가장 좋은 학과는 거의 컴퓨터가 1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기, 화공, 뭐 기계, 그죠? 남자 무조건 기계인데 오히려 기계보다 컴퓨터 관련 학과가 훨씬 더 성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큰 공 쓰는 학생들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우리 지역 그 국립대 중에는 구미 쪽 금호공대가 있습니다. 금호공대도 뭐 큰 변화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수능 최저 약간 낮춰주는 거 있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수학 나형을 치면요 등급을 2등급을 깠습니다. 2등급을 하향했는데요. 올해는 수학 가형 치면 1등급 올려놔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과 나형의 차이가 한 등급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하영 학생이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 맞출 때 두 개 등급 손해 봤는데 올해는 가형이 한 개만 2등을 보니까 괜찮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뭐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열심히 하면 왜 세기합 13은요 553이잖아요. 53. 그죠? 뭐 그다음에 보면 5등급 하나, 뭐 4등급 하나, 3, 이 정도면 되거든요. 543은 충분히 13이 나오는 거예요. 3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진짜 높은 거 아닌데 금호공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수능체를 맞춘 학생은 50%밖에 안 됩니다. 지원자의 반. 그죠? 이 13, 15, 16 이 정도 등급이잖아요. 물론 농어전이 이런 거 빼면 그냥 교과는 다 13이거든요. 세기합 13. 그죠? 간단하게 보면 553이에요. 영어 3. 나머지 5등급 2개 나오면 돼요. 그런데도 이걸 맞춘 학생이 50%밖에 안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수능 칠 때까지 너무 수능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수능 공부를 거의 전폐하는 거예요. 끝까지 수능만 자기가 열심히만 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끝까지 수능 체제 있는 전형으로 쓴 학생들은 남은 거 거의 100일 안 남았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공부하면 이 정도 체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호공대는 전과목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원대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우리 경상대하고 전과목 반영하니까 비슷하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금호공대 발표한 자료를 보기 제일 나아요. 뭐가 있냐면 작년의 성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0.4등급 정도 하락했다고 발표했어요. 0.4등급.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는 0.3에서 0.4등급 정도 낮게 보시는 게 맞다니까요. 그 진짜 금호공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0.4등급 정도 성적이 낮아졌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니라 금호공대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달라진 게 이제 금호공대가 전자공학부하고 맥학과가 1단계 배수를 바꿉니다. 학종에서. 1단계 배수가 2배수, 2.5배수는요. 면접 아무리 많이 봐도 나중에 못 오는 경우가 생겨요. 다른 데도 쓰니까요. 다른 데 합격하면 딴 데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배수를 전자공학 이런데 1단계에서 2.5배수 또 2.5배수 하던 데는 3배수로 1단계 배수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공학 보시면 KIT 이제 그죠? 여기 보시면 35명 모집해야 되는데 31명밖에 못 뽑았거든요. 기계공학 엄청 많이 못 뽑았잖아요. 14명 중에 6명. 정말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데 이게 뭐 배수가 너무 적으니까 2배수랑 2.5배수밖에 안 하면 학생이 딴 데 가버리면 못 뽑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배수를 좀 늘린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금호공대 학종으로 지원하시면 1단계 합격한 학생이 좀 많아지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1단계 통과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이제 2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3부에서 남은 대학들 우리 영남 지역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울산 대학을 포함해서 주요 사립대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